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교육청의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 시립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문위원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각종 심사안건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사전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전교육위원장님이와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19년 10월 24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회원의 제명 의결과 교육감의 시정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 중 자동차 운전 수행 공무원에 대해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인용 법령 및 띄어쓰기 오류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회원의 제명 의결에 관한 규정 제7조와 시정 요구 관련 규정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 중 자동차 운전 수행 공무원에 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7호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내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인용 법령 중 폐지된 법령을 삭제하고 국가의 물품 관리에 관한 법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에 대해 규정한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4조 제2항 및 제4항, 제9조 제1항의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된 법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와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 제2호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 8월 2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관련 부서 협의는 해당 없고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비용 쪽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을 보니까 그 회원 제명 의결 교육감의 시정 요구 관련 내용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데, 상위법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보게 되면 2013년 12월 12일이 시행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인지가 안 되었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타 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모두 개정을 했는지, 어떻게 울산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주영수입니다. 청기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규정 공무원 직장 협의회 및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시행일이 된 거는 저희들이 당초 이거 오래전부터 저희들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저 법제처 일정 정비해서 법제처에서 이거는 그 상위법에서 안 돼가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뭐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수록 탈퇴하는 규정만 있지 제명 규정은 없고, 제명 규정을 하면 공무원이 너무 그거 하니까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의견을 낸 거고, 사실은 타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개정을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제처의 의견을 해갖고 법제처에서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꼭 없애야 될 규정이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해갖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둘 필요가 있느냐, 법제에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갖고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 그 우리 개정 조례안 심의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 개정 시기와 조례에 반영하는 시기의 차이가 많이 이제 크기는 한데, 향후에도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후속 조치가 뭐 자그마한 것부터라도 조금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례 개정하시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네, 제12조 회부의 업무에서 지금 사망 같은 경우 지금 삭제가 되었는데, 예. 이것 또한 법령 개정과 관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해당되는 부분들은 법령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이 된 건가요? 법령에서, 상위 법령에서는, 총무과장 주영수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이런 규정 자체가 사실은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없는데, 가령 그 중앙정부기관 국회라든가 법원 이런 데서도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 사실은 조례 위임한 사항을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걸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는 없는 것을 울산광역시 예.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있다가 예.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완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종의 완화죠. 이제 규제 자체를 없앴으니까 저희들이. 예. 근데 실제 여기 보면은 설립 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부터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회에 적시 이의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렇게 설립기관장이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좀 소통하는 부분들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없이도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없다는 건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명이나 이런 거 당 하위법규에서는
통보받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 가령 설립의 대표자가 누구다, 기간 누구다,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걸 갖다가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이제 기관에서는 협조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꼭 협의해서 수용해라 하는 업무까지 가다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협의의 해칙으로 그냥 수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시정 요구를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들은 현재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조례 안에는 이런 것들을 규정을 뒀는데 하나의 항으로 근데 없을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설립기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시정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하실 건가요?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예.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은 협의회는 한 기간에 하나만 설정할 수 있고 공무원이 자유로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명이라든가 이런 걸 시정을 가하게 해보고 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을 못하는 거, 이거 사실은 노조하고 조금 틀리갖고 네네. 직장 협의회는 네네. 저희들이 사실 임의로 이래갖고 강제 구속력이 사실은 없는 그런 거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울산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직장협의 하나가 설립은 돼가 있었습니다. 예. 설립은 돼가 있었는데 사실은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네 사실은 사문화되는 그런 규정 비슷한 그런 것도 돼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활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꼭 이 협의체를 활용하지 않아도 뭐 되었던 사항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지금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 안에서 이제 협의체를 제대로 서로 잘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이 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예, 실제 뭐 여기에 또 부당함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잘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삭제되는 게 7조하고 그다음 12조 3항인데요. 예. 7조의 내용은 보면 이제 회원의 제명에 관련된 이제 조항들이고, 그죠? 예. 이런 게 보통 이제 제명이라는 게 협의회 규정에 정한 의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케이스가 보통 이제 회원 중에서 뭔가 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지. 그럼 굳이 이거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삭제를 하락하는 이유가 저희 법제처에서는 위에 있는 그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에는 보면 예. 지금 자동차 운전 업무에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한다.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상위법령에도 협의에 가입하는 범위를 공무원은 범위하고 자격 그다음에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되어가 있지. 예.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이 그냥 했을 때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네 제명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법제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어떤 이익 때문에 소수 의견을 내는 자가 제명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까? 제명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그게 아니고 방금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의 의견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명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설립하고 가입하고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는데 네. 중간에 제명할 수 있는 사실 제명 근거도 없고 하는데 그냥 제명을 해보면 이 공무원이 그 직장협의회 한 군데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남 같으면 그럼 그 본인의 의제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제명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그래서 예. 이제 한 거다 예. 하시는 거죠.
그 의견이 좀 더 자율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예, 예. 하기 위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네, 송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원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형 교육감님 들어와서 이게 조례 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보면 예상회계법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폐지가 됐어요. 2007년에 그죠? 근데 지금 2019년이면 한 10몇 년 지나서 이제 개정한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정말 조례에 대한 그 관심이 떨어지고 정말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또 좀 전에 안도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받았지만 제 7조 같은 경우에 삭제하는 부분도 보면은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에 이 개정이 된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다른 타 시도는 이거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전히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문스러움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이 지금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 지금 7조가 살아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삭제하면은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최초로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 맞죠?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7조를 개정을 했는데도 7조에 대한 내용을 개정을 했는데도 어쨌든 이 부분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살아남아 있는데 법제처의 의견이 과연 좀 타당한가에 대한 좀 저는 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고장 주영수입니다. 송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제처 의견이 받을 때 저희들이 전시도 교육청이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이래갖고 우리 법령 조문에 대해 갖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법제처가 이걸 정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갖고 저희들은 조례를 쭉 다 훑어보고 이런 조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전시도 교육청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의견이 나간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전시도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삭제해야 했는가라는 지금 이제 의원의 지금 의견이 좀 있다는 것을 비춰드리고요. 보면은 또 이런 지금 사실 이제 1999년도 만들어진 조례더라고요. 상당히 되게 오래된 조례인데 조금 만들 때 아쉬움이 좀 들어요. 띄어쓰기부터 해가지고 다 그 틀려 있고 하는 부분들을 다행히 이번에 이제 교육감님 들어와서 이제 조례 정비하면서 이런 부분 다 이제 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7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송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원활한 조례 심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네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월일은 2019년 10월 24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예비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규정 변경 시에도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례 정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의 종류 조문 삭제입니다. 안 2조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무원 예비 규정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 관련 부서 협의는 해당 사항이었고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비용 쪽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전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19년 10월 24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기 재직 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 재직 휴가 확대입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를 각각 10일씩 확대하여 20일씩 부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중복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출장 공무원과 안 제16조 제5항 연가 당겨쓰기,
안 제17조 연가 1소의 공제, 안 제18조 병가 조항을 삭제하고 기능직 방호직렬 폐지에 따라 안 제8조 제1항의 방호원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 관련 부서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정무과장 주영수입니다. 네, 우선 그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변경에 관한 거 첫 번째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들 장기 재직 휴가 자체가 뭐 사기 진작이나 복리 정진 이야기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30일로 있다가 다른 시도에 뭐 30일, 45일, 50일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좀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정무과장 주영수입니다. 이미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재직 휴가의 큰 목적은 저희들이 이제 장기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의 일환은 맞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개발하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 재직 휴가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2019년 올해입니다. 상반기 노사협의회 대표에서 합의된 조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조항에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시도 교육청은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 같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9군데입니다. 9군데고 이제 저희들까지 가면 10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북은 대기 저희들보다 자꾸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울산시청도 지금 저희들 개정안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이제 노사협의회 안건도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그래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진작이나 처우를 하는 건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데 뭐 휴가 일수 하루 이틀 가지고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더 많다고 해서. 그래도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휴가 막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휴가.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좀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10년 차, 20년, 30년 차 이렇게 나눠서 차등을 두는 부분들이 좀 띄거든요. 저희들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10년 차부터 10일이고 20년, 30년 똑같잖아요. 20일, 20일. 예. 그 차등화 둔 거 아니잖아요. 20일, 20일 똑같잖아요. 그건 10년 단위로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은 하루 이틀 더 이제 예를 들면 그 의미를 둔다고 하면 사실 휴가 일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연도별로 차별 두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역으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10일, 15일, 20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10일, 20일, 15일 이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시도는 그냥 20년 이상만 끊어갖고 하는 시도도 있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장기 재적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오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더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예. 예. 10년, 20년, 30년 좀 차등화를 두는 부분들은 어떤가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20년, 사실 10년 더 근무한다는 게 이게 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예, 정과장 지영수입니다. 그렇다 해갖고 저희들이 휴가를 사실은 뭐
이 휴가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딱 하면 또 10일, 20일, 30일 뭐 이래 또 가야 차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걸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예. 서울이나 대전처럼 10일, 15일, 20일 이렇게 그러니까 5일씩 10년마다 5일씩 이렇게 차등화 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쭌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뭐 그냥 20일 해갖고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 이걸 뭐 차등해갖고 또 10일, 15일 보통 그 한 10개 있을까봐. 그러면은 장기 재직 휴가라는 의미 용어 자체가 실은 장기적으로 재직하면 하실수록 사실 휴가 일수도 늘어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은 시민들이 혈세를 받으면서 또 너무 많은 휴가를 쓰기가 그러하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다들 뭐 한 30일에서 50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연도별로 연차별로 좀 차별을 두는 건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의원님 말씀은 총 50일 중에서도 이제 연도별로 차별을 두고 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50일을 꼭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10년, 20년, 30년 차에 맞는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임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기 재직 휴가의 취지를 보면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좀 구분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저희들 이런 부분을 이제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노조에서 의견을 이제 제시할 때는 했고 20년 이상도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장기에 속하고 또 20년 이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게 사기 진작과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때 20년 이상 근속을 하면 그래도 20일 정도를 주고 또 그게 30년 이상이 되면 다시 또 20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생기는 거니까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휴가 일수가 사실은 그것도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감이 가거든요. 공감이 가는데 이게 이제 장기 재직 휴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근무하셨던 분하고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차등화를 두는 분들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도 같은 경우는 뭐 10년, 15년, 20년 지금 제가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차등화된 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9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 안이 가장 많은 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안이거든요. 근데 20년 이상 공무원이 또 결국 그분이 3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되면 20일을 받고 또 30년이 되면 또 20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서울 대전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총 하면은 35일밖에 혜택이 안 되는 45일요. 아니 이제 10년 이하를 뺀다 하면 10년 이상을 뺀다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가장 이제 올해 이 노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9개 시도가 하고 있는 안을 택해서 저희들도 그 정도는 이게 여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사 합의를 한 그런 결과를 그 말씀대로 반영한 하면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고, 결국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20일을 장기 재직 휴가를 받고 또 30년이 도달하면 그분들이 또 내나 20일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까 10년, 20년, 30년 근무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화 둘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그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취지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그 합의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좀 선진적인 안, 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9개 시도에서 하는 것을 또 반영했고 울산시의 공무원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안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노사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 장기 재직이라고 하시면서 장기 재직 일수에 연수에 따른 차등화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임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장기 재직 휴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뭐 우리 교육청의 업무에 지장이 뭐 좀 많이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정무과장 주영수입니다.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민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 차등에 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좀 더 늘려줬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한 10일, 20일, 25일 이 정도.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전국적인 수준에서 맞춰가는 수준인데 선도적으로도 좀 이 30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저는 더 늘리는 방안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차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년, 30년 사이 분분하고 30년 이상 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좀 그렇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현재안보다 좀 더 늘리는 부분도 지금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교육청의 대부분 다 30년 이상은 하시는가요? 지금은 사실은 많이 없어지. 현재 저희들 있는 데는 좀 많은데 그다음에 뭐 한 신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30년 이상 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예전에 시절에 좀 되게 좀 빨리 들어오셔서 일하셔서 30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진짜 이제 공로가 크다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좀 재직 휴가를 좀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송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장기 휴가를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해로 분할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원들 같은 경우에 예. 그 방학 기간 동안 좀 교원들은 좀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 거의 쉬잖아요. 당번제로만 나오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달아서 하게 되면은 임시 교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저희들 지방 공무원에 적용되는 거고 교원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교원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행정만 되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의원님들 지금 사회에서 뭐 일수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교육청에 지금 우리 지방 공무원들, 교육청 공무원들 근속연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요 세 개를 좀 나누면은. 정과장 주영수입니다. 사실은 예.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서명이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직원분들 사기 진작인데 저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노조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된 부분이죠, 그죠? 예.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의원들이 뭐 20일을 하나, 25일을 하나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노조하고 협의를 보시고 원만하게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이쪽에 뭐 안에 들어가서 며칠을 하라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이제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저는 좋다는 입장이고요. 이 사기 진작만 된다면 충분히 뭐 일에 로스만 없다면 조금 많이 드렸으면 좋다는 입장이고요. 근속 연수를 충분히 이렇게 보시고 노조에서도 제가 이거 한번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없다면 저는 뭐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송근호 방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30년 이상 5일 더 줄 수 있으면 더 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과장 주영수입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9년 올해 상반기에 노사협의해갖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실은 합의를 한 사항이 20일이고요. 예. 뒤에 뭐 연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의견도 가지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실제 뒤에 그 노사협의할 때 충분히 자기네들 검토해갖고 뭐 항상 될 수 있으면 항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협의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저희들 의견 자체는 이제 연차별로 10년 차, 20년, 30년 차 좀 차등을 줬으면 좋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였어요. 아까 예. 마지막 마무리에서 말씀드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송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해서 좀 잠시 정의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네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321호 제출 연월일은 2019년 10월 24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신설학교 7개교와 이전 학교 1개교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20학년도 신설학교입니다.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는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북구 하봉동에 위치한 고은유치원, 북구 상안동에 위치한 상안유치원, 남구 도항동에 위치한 도항초등학교, 우측군 삼남면에 위치한 삼남초등학교, 북구 하봉동에 위치한 고은중학교,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호계중학교, 북구 산하동에 위치한 강동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이전 학교입니다. 2019년 3월 1일자 공립 전환 후 2020학년도에 구 향산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우측군 상북면에 위치한 상북중학교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등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와 관련 부서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교재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그 호계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주소가 바뀌나요? 지금 이 22에서 22 넘어가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호계중학교는 신설로 대체 이전을 해서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계중학교 지금 있는 쪽은 지금 있는 호계중학교 지금 이 당수골 32는 제2 호계중학교 예전에 그 호계중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설된 학교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호계중학교는 이전이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예, 그 학교가 그대로 교명을 가지고 제2 호계중학교 신설 하는 그 자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아 이거 신설이 아니고 이전이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럼 그 지금 호계중학교는 나중에 활용이 어떻게 되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호계 매국지구 고등학생들이 증가하는 데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고등학생을 수용하려고 지금 최고 한 45학급 정도까지도 좀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호계고등학교가 가면 이제 학급 증설이 되는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북중학교가 이제 내년 신학기 때 구 항상초등학교 부지로 이전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학기 때 아이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네네네. 예. 예, 위원장님. 네, 우리 제가 단장님 조금, 하실 답변 말씀 좀, 있으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상북중학교가 이번에 레미콘 파업도 있었고 예. 또 거기 그 폐기물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잠깐 그 기간이 많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 공사 기간을 115일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을 연장을 했으면 3개월. 예.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공기가 연장이 돼가지고 2학기? 부득이 2학기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법인하고 또 학교 이제 사용관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금 이제 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학교와 협의는 지금 잘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6월 달에 2학기부터 그러면 이사를 옮긴다고 보면 됩니까? 예, 6월 말까지 공사해서 방학 중에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또 2학기에는 꼭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상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고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